두 분 말씀 좀 들으니까 이거 우리 K 방역에 굉장히 새로운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그 K 방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K 방역이 국민들을 정말 존중하는가 하는 좀 그 의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그냥 마구잡이식의 그런 질문과 그 개인정보 다 가져와서 막 비교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그 엄청난 개인들의 개인정보의 그 희생, 또 개인들의 어떤 그 주권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하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수용해주고 해서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정말 정부가 최소한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수의 그런 분들, 이제는 소수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그 성숙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런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라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K방역이 정말 얼마나 전문적인가,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K방역 얘기하는데 정말 K방역이 뭔지가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소상공인들 열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 마구잡이식으로 하여튼 그냥 다 컨트롤하고 이것이 정말 K방역인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K방역의 어떤 시스템은 존재하는지. 정말 세계적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그럼 그렇게 자랑하면 다른 나라도 우리 K방역을 도입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끼리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자화자찬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런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러한 정말 과학적인 전문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예민하게 오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 일들이 정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들, 정말 뭔가 좀 과학적인 것들을 도입하는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면은 이거 사례 있냐? 어디 적용한 적 있냐? 새로운 신기술 가지고 가는데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근데 꼭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말이죠. 또 한번 어느 은행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은행에서도 좀 시스템 좀 새롭게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IBM 서버 쓰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고 시스코 통신망 깔고, 그 얘기 듣고는 야, 그런 결정은 나도 해. 그럼 세계적인 인류인 것도 그냥 쓱쓱 하겠다는 결정은 너무나 쉬운 결정이잖아요. 정말 전문가라 그러면은 국내에 이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이 있고 이걸 비교해서 분석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둔감하다는 것에서 좀 아쉽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끌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낼 것인가? 혹시 다행스럽게 오미크론을 끝으로 해서 뭔가 사라지고 나면은 정부가 할 일은 다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에도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칠 거냐 이런 글도 좀 쓴 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국가 방역 인프라, 국가 방역 플랫폼,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뭔가 제시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선 기간이니까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이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실체가 뭔지, 이런 방역 인프라라도 좀 깔아놔야지 이게 정부의 어떤 디지털 인프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런 트레이싱이라든지 또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저는 이제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니까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얍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은 저의 판단으로는 개인정보도 되고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를 능가하게 트레이스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뭐가 문제라서 이것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오미크론이 사실 우리 삶에서 끝이 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건가 참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속도가 빨리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에 기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은 과제들을 함께 진단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이 받고 또한 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술을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할 건가. 우리 약 컴퍼니에서 최경원 부사장님께서 발표하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왜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도입을 안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가라는 거죠. 또한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정부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도입을 하고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사실은 이 GPS 기반 하에서 위치 추적 기술의 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약 컴퍼니에서 내놓는 기술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이 이러한 기술을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도입을 못하고 있는가? 왜 국민들을 이러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가? 어제 9시 뉴스에 보면은요, 그 유세 현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위험성을 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언론이 없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뿐이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소기업인들만 어렵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느 중소기업인의 눈물 어린 사연들을 들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심장의 아픔을 많이 경험하실 건데요. 제가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도입을 못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거를 내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냐? 국민들을 가지고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기술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느냐는 거죠. 모든 방역의 시스템이 지금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느 분도 보면 1차 접종을 하시고서 죽었다 살아나서 2차, 3차를 못했다. 그게 우리 실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 도입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가 주는 게 합당치 않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하고 또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것을 논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에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즉 보건복지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과기부 또 산자부 질병관리청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QR코드에 놀아나지 말고 QR코드는 우리가 모든 정보가 다 나간다는 거죠. 모든 정보가 다 새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정보 보호가 되면서
자기의 건강 관리를 각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제가 너무 반가운 거는 요주 시장님께서 오셨어요. 즉 행정기관에서도 각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시범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 시간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시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86,47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코로나의 확산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발표를 통해서도 K방역의 성공 전략이 3P였다면, 즉 검사, 추적, 치료라면 그 원칙을 지켰는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업 경쟁력 포럼인데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산업적 생산품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포럼에서는 따지고 묻고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주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지역 중심의 방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경기도 최저이며 인접 시군과 도농 복합시 기준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원스톱 검사로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 신속한 검사 결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 주기적 검사로 멈춤 없이 돌아가는 공장, 현장 PCR 검사를 실시하는 여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이었던 2020년 10월 25일 여주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어 거동을 못하는 사람으로 외부를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어디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에서 삐어삐어 하면서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채 대단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이동식 침대에 실어 나르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 그림대로 역학조사관이 대거 투입되었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일 확진자 수가 겨우 50명인데 이런 식이라면 향후 확진자의 증가 시 역학조사만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광범위한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현장 PCR 검사입니다. 지난 2월 3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지금까지 2년여간 정확도가 떨어져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못 박았던 신속 항원 검사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시켰으며 통제 불가능한 위음성자의 발생으로 현재 확진자의 폭증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고수해온 장기적 관점의 대응 방식 부재와 중앙 집중적 방역 정책으로 K방역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주시에서 시행 중인 현장 PCR 검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혁신적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정확도와 신속성,
그리고 대량 검사가 가능한지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현재 선별 검사소에서 하는 PCR 검사는 속도가 느리고 또한 풀림 검사를 할 수 없어 대량 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바로 현장 PCR 검사입니다. 매우 정확하며 검사 결과가 신속하고 풀림 검사로 대량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행 국가 PCR 검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늦은 검사 결과 통보에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전국에 29개뿐인 수탁기관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통보까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리는 것입니다. 검사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리를 활보하고 그 사이 지역 전파는 늘어만 가며 검체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혁신적 방안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여주시가 실시해서 검증을 마친 현장 PCR 검사입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로 지역 내 N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음성인 시민들은 음성 패스를 발급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 PCR 검사로 여주시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속 항원 검사는 낮은 정확도로 다소의 위음성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PCR 검사를 시행하면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감염 차단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로 감염의 차단과 더불어 음성자는 빠른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여주시는 현장 PCR 검사로 시민들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현장 PCR 검사를 활용해서 경기도 내 첫 번째로 안심 5일장을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 중이며 안심하고 상정가를 이용하면서 무너졌던 지역 경제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저는 지난해 말 여주시 예식업지부와 위생단체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지난 1월 28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로부터 표창패를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현장 PCR 정책 도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상공인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타 지역에 비해 매출 감소액이 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주시는 물류센터, 신세계 아울렛 등 대규모 시설이 많습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와 대규모 시설에 주기적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화와 안전한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코로나 속에서도 시민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PCR 검사는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그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인구 1000명당 확진자 수는 인접 시군 대비 37% 수준이었으며 범위를 확대해 도농 복합시 기준으로는 3분의 1 정도로 적었습니다. 당연히 여주시가 최저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인구수 대비 확진자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8위에 위치했던 여주시가 현장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월 27일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 발생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늘까지도 최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이후 신규 공작 등록은 오히려 76개가 증가했으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개장 이후 역대 최다 방문객과 최대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장 PCR 검사로 관내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구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노동 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현장 PCR 검사를 추진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린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코로나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8세 미만 아이들이 확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입원율이 급등과 첫 사망자의 발생 등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PCR 검사 영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유아 학생들이 코를 찌르지 않고도 타액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검체 이동 없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장 PCR 검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주기적 검사는 결국 지역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 PCR 검사 도입으로 전 국민은 집에서 편리하게 타액 검체를 채취하고 집 근처 지정 수거센터에 제출합니다. 빠른 검사 결과 통보 후 그것을 다시 음성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면 영유아의 감염도 부모의 검사로 조기에 차단할 수 있으며 여주에서 발생했던 중증 장애인 시설 같은 집단 시설의 외부 전파를 막는 등 앞으로 다가올 위드 코로나 속에서 안전한 일상 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현장 PCR에 있습니다. 여주시가 1년여 동안 시행하여 확인된 현장 PCR 검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정확도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는 음성 패스로 인정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여주시의 현장 PCR 검사의 결과는 지금까지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질병관리청의 태도에 그 숨은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최인택입니다. 저는 자연과학과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2년간 이제 국제부에서 국제 전문 기자로서 코로나를 취재했는데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코로나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정점에 올랐다, 뭐 안정화됐다, 뭐가 떨어졌다, 무슨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혹독한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을 위한 돌연변이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생물과의 혼종화 이런 게 일상화된 아주 독특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기 때문에 거기와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일반 미생물과 다르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0시 기준으로 발표가 곧 나겠지만 5만 7천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루 전에 비해서 2만 한 8, 9천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난 1월에 하루 380만으로 거의 정점에 올랐다가 정점이란 말 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또 씁니다. 지금 250만 정도로 이제 다시 또 줄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데요. 이거 보면은 오미크론의 특징 때문에
어떤 그 아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현장 PCR 검사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나는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양성으로 최종 밝혀져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에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제 회사에서 이제 동료도 지금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속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90% 그리고 이제 특이도가 95%입니다. 그리고 양성을 양성이라고 하는 게 90%고 음성이라고 하는 게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월 4일부터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하는 걸 제도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방역 전체가 불신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만 해도 그 격리를 하면서 간호사 연락이라도 받았는데 행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받은 사람, 그 양성이 된 사람들은 격리 담당하는 간호사의 전화도 받지 못하고 전화를 해도 잘 이제 통화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의 의미가 지금 보면은 일상생활을 중지하는데 그리고 이제 생활 키트를 이제 지자체에서 나눠줍니다. 그 돈도 엄청날 텐데 이런 비용을 들이고 그냥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격리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같은 이제 비싼 물건도 막 주는데 이 비용으로 차라리 적극적인 검사를 해서 일상활동을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지금 보면 뭐 학교를 비롯해서 일반 뭐 다중이용시설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지금 일상활동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경제도 그리고 일상활동도 사회적 스트레스도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덴마크 같은 나라는 그 지금까지 총 검사 횟수가 1인당 21.2회입니다. 영국도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6.8회고요. 영국은 지지난달에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확진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제 보면은 46,000명입니다. 하루에.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죠. 미국도 지금 이제 7만 1,000명 정도인데 미국도 이제 2.7회 정도 검사를 합니다. 한국은 이제 0.3회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이제 검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의료법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 기준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려던 사람이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하루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을 총동원했을 때 이제 하루 뭐 80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심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뭐 일반 PCR로 뭐 신속 항원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일반 PCR로 이제 양성자만 하게 돼 있는데 음성 나왔다는 게 이제 그 어떤 보정 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감도가 100%, 그 특이도가 99.47%라는 이거 사실 뭐 경이적인 숫자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금 뭐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백신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게 옛날에 이제 다른 그 바이러스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뭐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바람에 몸을 사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도록 적극적인 걸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 담당, 허가 담당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공청회 의견 청취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필요와 과학적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전에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환경 문제도 좀 그렇죠. 기술 돌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탄소 저감 시설 이런 거 자체는 그 3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이제 기술 돌파에 대한 신념이 좀 필요하고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엄청나다는 K 방역도 사실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초로 과감하게 도입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혁신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이 혁신에 대한 저항을 누르고 어떤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다양한 이제 정치적 그리고 이제 그 행정적 그리고 과학적인 뭐 대토론과 그리고 이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